네, 포항 북구 포항 지진이 일어난 곳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정재 의원입니다. 이번 추경의 원래 출발 취지가 미세먼지 또 강원 산불 포항 지진이라고들 많이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 주민들에게 어떤 예산이 배분되는지를 철저히 꼼꼼히 살펴보겠고요. 그 이외에도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 저희가 국민 세금 세지 않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포항 북구 김정재 의원입니다. 네, 먼저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총리님, 제가 지난해 2월 7일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님께 포항 지진에 대한 복구 지원과 원인 규명에 대해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당시 총리님께서는 지진 복구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철저한 원인 규명에 나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그간에 저도 여러 차례 포항 지진 현장의 어려운 상황도 설명을 드렸고 또 수차례 따뜻한 도움도 받았습니다. 다행히 정부와 포항 시민이 함께 노력해서 지진 피해로 인한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진의 원인 역시 지열 발전으로 인한 촉발 지진이었음도 밝혀냈습니다. 즉 자연재난이 아닌 정부 사업으로 인한 인재였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간 총리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포항시를 지진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리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피해 주민들의 상처를 씻어내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오늘로써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605일이 됐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지금 많이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시간이 지날수록 시들시들해지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입니다. 지진 발생 이후에 피해 현장을 찾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관계부처 장관들은 입을 모아서 전폭적인 지원, 원상복구 이상의 도시 재건을 약속하셨습니다. 시민들은 지금도 그 말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포항 피해는 아시는 바와 같이 상상 이상입니다. 포항 인구가 52만 중에 30% 16만이 피해 주민입니다. 그리고 전체 가구 수 21만 가구 중에 5만 5천 가구 26%가 피해 가구입니다. 그 이외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들 힘들어하고 있고요. 부동산 가격 하락하고 있고 인구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총리님, 총리님께서는 지진 발생 이후에 여러 차례 포항을 방문하셨는데요. 누구보다 피해 주민의 심정과 또 실상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충분할 리가 없지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제까지 3,500억 정도를 지원을 했고요. 또 흥해읍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 제도로는 불가능했던 것인데 법을 고쳐가면서 했고 거기에 2,257억 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은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우선 급한 대로 1,13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심의 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 답변은 대정부 질문에서 제가 익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번 정부가 이번 추경을 재난 추경으로 표방하고 있었는데 최대 피해, 포항 지진이 최대 피해를 입었다는 건 아실 것이고 지원 규모가 1,131억으로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간접 지원에 치중돼 있고요. 어제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3,500억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지금 특별도시재생 2,257억인데요. 약 한 5,800억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느냐, 이만하면 됐다. 더 이상은 바라지 말라. 이거는 아니시죠? 그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보면은요,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은 지방비와 기타 민간 예산이 한 2,40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3,500
300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흥해 특별도시재생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을 또 우리 다 여야가 함께 통과해 주셨고, 또 특히 총리님께서 아주 정말 빠른 속도로 이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셔서 그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2257억 지원해 준 것 중에서 국비가 7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지방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다 지금 지방비로 이걸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특별도시재생에 이번에 배정된 예산 49억, 50억을 합한다 해도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언뜻 들으면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을 보면 지방비가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유념해 주셔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네. 혹시나 행여나 정부의 시각이 우리 포항 주민들에게 이제 돈을 좀 많이 줬으니 되지 않았느냐라는 걱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는 아니시라니까. 네, 그것은 다행입니다. 아니고요. 그리고 원래 이런 재난을 극복하는 데는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있고요. 국가의 책임이 있고 그렇지요. 함께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그 복구랄까 지원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건 잘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에 맞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재판 결과 말씀하시는데요. 그 피해 배보상 지금 관련해서 특별법을 내놨습니다. 특별법은 재판 소송과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왜냐하면은 세월호법도 민간이 소송을 제기했고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또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국가는 충분한 합당한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재판 결과니 소송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그 추경에 포함된 포항 지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조 7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포항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1131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네. 1.7%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금액으로 보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은요, 타 지역과 공통으로 증액되는 사업, 또 대출, 융자 사업을 제외하면 약 한 200억에서 300억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은 그 자연재난이 아닙니다. 인재로 밝혀졌습니다. 국가 사업 지열 발전에 의한 인재입니다. 지진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허망하겠습니까? 지금 집을 잃어버리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집 자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인재로 밝혀진 포항 지진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인식과 의지가 이번 추경에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7%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미 추경은 국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인재의 범위는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촉발이라는 개념이 갖는 그 의미를 이미 아실 테니까요. 그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경우에도 특별법을 국회에서 만들어 주시면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지금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부가 포항을 피해 주민을 버리지 않을까? 정부의 의지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총리님, 그 지진 피해 주민들이 가장 아프고 시급한 것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뭘까요? 뭘까요? 그 문제됐던 지열발전 사업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포항 앞바다에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숙제가 아직 남아있죠. 부모님이 흥에 사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뭐 지열발전소가 어찌됐든지 앞바다에 뭐가 있는지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지진으로 집이 없어졌어요. 집이 네. 집이 무너지거나 집에 금이 쫙쫙 갔습니다. 네, 기둥이 다 흔들렸어요. 네, 저희가 네. 반파임에도 불구하고, 반파가 뭡니까? 집이 완파 반파의 개념이 뭡니까? 네. 집이 금이 갔는데도 주민들 설득해서 들어가서 살아라고 했어요. 저희가.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네, 그 문제. 자, 주거 대책입니다. 주거 대책. 대성 아파트 그때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자, 지금 현재 아직도 집에 완전히 완파가 돼서 집에 못 들어가시는 분이 843세대가 있습니다. 네. 국민임대주택, 전세임대, 컨테이너, 체육관 등등
다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전전긍긍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임시주거 지역 거주 기간이 2년인데요. 곧 도래합니다. 설사 이것을 연장해준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 집이 없다는 데 대한 불안은 여전합니다. 네, 전재산과 다름없는 건데요. 제가 오늘 추경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2123호 3025억이더라고요. 지금 집을 잃고 헤매는 피해 이주민들은 지금 바깥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LH에서 공공임대주택 한번 지어달라고 2년 동안 사정해도 눈도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이 중요합니까? 피해 이주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중요합니까? 총리님. 그 문제는요. 그동안에 지자체가 해야 될 영역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바탕 위에서 중앙정부와 협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총리님, 네,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피해 이주민에 대해서 지진에 대한 인재, 특히나 인재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진다고 해놓고선 신혼부부가 더 중요하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제가 어떤 걸 비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저는 비교가 됩니다. 피해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네. 저는 비교가 됩니다, 총리님. 의원님 비교하시는 건 당연히 옳은 것이고요. 그건 수용합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재해재난을 당했을 때 지자체의 책임 영역이 있고요. 국가의 책임 영역이 있는데 국가의 책임 영역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상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LH에서 이번 예산에 지진 피해 이주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립을 이번 추경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거 꼭 전향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법은 제가 이미 총리님께 감사를 드렸고요. 여기에 지금 이 지역에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건물이 많습니다. 지반도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리모델링 개념만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포항 지진이 인재로 판명된 이 상황에서 손상된 도시가 재건을 넘어서 부흥할 수 있는 기본 로드맵 제시는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초자치단체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예산 면이나 피해 규모 면이나 행정력으로나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총리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별도시재생 사업과는 별개로 포항의 도시재건 필요성과 방향 설정을 위한 복합적 고민에 국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모든 지역이 그렇듯이 그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자체가 제일 먼저 착수해 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구를 하시면서 국가하고 상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 지역의 약 60%가 집이 소위 말하면 속된 말로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재랍니다. 국가가 시행한 사업 때문에 난 인재입니다. 그런데 포항시 지자체에 맡긴다는 건 저는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가가 나서서 이번에 한번 전체적인 틀거리 로드맵 제시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진특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총리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포항 지진 특별법을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총리님께서도 이게 좀 공감을 하시는지요? 당연히 해당 지역 의원으로서의 절박한 마음을 왜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여러 당에서 여러 의견이 나와 있으니까요. 최선의 안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네, 지금 한국당에서는 전원 공동 발의를 했고 하태경 의원님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주당에서 홍일학 의원님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도 이 논의 과정에서 좀 전향적인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국회의 판단에 따르겠고요. 또 그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포항 북구 김정재 의원입니다. 총리님, 네. 아까 질의에 이어서 답변해 주신 것 중에 CO2 저장 실증 사업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관해서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저희 2013년부터 포항에 이산화탄소를 CO2죠. 저장 실증 사업을 또 포항에 땅을 뚫어서 또 그리고 바다 밑으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과기부와 산업부가 해상과 육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 지진이 발생하고 현재까지는 연구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산업부가 안정성 조사를 의뢰했고 조사 결과가 5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조사 결과는 CO2 지중 저장 시설과 지진 유발 가능성 그리고 누출 가능성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CO2 주입 행위와 지진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 사업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 메이슨 대의 엘리자베스 박사는 CCS, CO2 저장 기술이죠. 실증 저장 사업이 지진을 유발하고 또 수질을 오염시키고 질식사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얘기했고요. 서울대 김준모 교수도 지하수 자원 고갈이 된다 또는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된다 등등 많은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CO2 지중 저장이 지진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조사 결과 이후에 정부는 총리실 그리고 해수부, 환경부, 산업부, 과기부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지난 그 3월 20일 우리 지열 발전으로 인해서 포항 지진이 발생됐다라는 이런 발표가 난 이후로 사실 땅을 뚫는다 이러면은 포항 시민들은 정말 거의 공포입니다. 그래서 그 또다시 이 CO2 주입합도 1km 이상 시추 작업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정말 포항 주민을 두 번 죽이는 꼴이기 때문에 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협의체 구성과 무관하게 이 사업은 즉각 폐쇄 조치를 하시고 또 원상 반드시 그 지역을 원상 복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고려할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제가 저의 직감 같은 것으로 쉽게 답변 드리는 것은 신중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포항 그 지열 발전이 지진을 유발했다고 주장한 이진환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원천 기술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데 좀 아쉽다.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게. 그러나 포항에서는 이거 뭐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건 굉장히 감성적인 겁니다. 불안한 거죠. 그리고 지열 발전 사업도 포항 주민들이 전혀 몰랐고 이 CO2도 전혀 지역 주민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지열 발전은 그냥 닫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굉장히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그 스위스 바젤도 지금 10년 동안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땅에 그 기압이 올라가서 이게 또 지진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그래서 그것은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만 이것은 좀 안전하다고 하니까 좀 반드시 폐쇄하시고 원상 복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까 말씀드린 포항 지금 주민들에게는 가장 절박한 것이 주택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택을 그저 공짜로 지어달라는 게 아니고 조금 배려해 주셔서 LH가 공공임대주택을 꼭 지어서 주민들이 그나마 두 다리 뻗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이라도 꼭 지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 주택 문제는 1차적인 당사자가 포항시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것을 무시하고 국가가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것은. 자, 총리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이거는 지금 지열 발전 이거는 국가가 한 사업이고 인재입니다. 잠깐만요. 아니, 제가 지금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하시고 좀 하십시오. 이건 그냥 개인이 포항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아닙니다. 네. 지금 지열 발전 때문에 포항에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국가가 모든 걸 모른 척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자는 뜻이고요. 그 촉발이라는 것의 책임의 배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판단이 나오면 당연히 따를 것입니다.
제도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불법이 아니면서 현행 제도를 뛰어넘는 지혜를 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요. 네네, 네네. 강원도 산불의 경우에도 정부가 한 것은 법을 지켰습니다. 그 나머지 국민선금이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이쪽을 모아서 한 것이죠. 정부가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촉발됐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인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촉발이니까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는 판정이 필요합니다.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미루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가 할 일은 당연히 할 것입니다. 네, 당연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요, 마구 그냥 답변을 강요하시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요. 네. 네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냥 욱박지르지는 마시고요. 제가 무슨 외면하겠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원칙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소속 존경하는 김삼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